CX 트랙 세션의 패널 토크는 오늘 귀한 두 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앰플리튜드의 최동훈 한국총괄님 그리고 브레이즈의 고주현 지사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브레이즈랑 앰플리튜드 두 분 모셨는데 사실 두 플랫폼이 모두 다 글로벌하게 아주 사랑받는 플랫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두 플랫폼에 고객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청하겠습니다. 네, 최동훈 총괄님 먼저 앰플리튜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앰플리튜드는 전 세계적으로 한 4,000개의 유료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무료까지 포함하면 약 5만 개 정도의 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약 200개 정도의 유료 고객들이 있으시고 저희 홈페이지를 와보시면 뭔가 좀 예쁜 차트들이 많아서 BI 같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디지털 분석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개인화를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몰입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메인 세션 발표하셨던 무신사나 소카 포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앱들 중에서 이 서비스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라고 느낀다면은 감히 말해보건대 한 80% 정도는 앰플리튜드를 사용하고 있으신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발견해내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액션까지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주현 지사장님 브레이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유사하게 앰플리튜드와 브레이즈가 이렇게 같이 초청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오픈 서베이에 또 어찌 보면 이제 삼쌍둥이의 어떤 그 고객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겹친다라는 부분을 좀 봤어요. 브레이즈는 뉴욕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트너나 여러 가지의 외부의 리서치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리더군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국내 많은 고객분들이 특히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고객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히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로운 조직에 가실 때마다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고객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 특히 오늘 소카, 그다음에 이제 무신사를 비롯해서 이제 업계 그래도 앞서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리더분들께서 이제 저희의 고객이기도 하시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가장 마케터로서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직관적인 UX, 그다음에 모든 채널들을 저희가 이제 커버하고 그다음에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능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앰플리튜드는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분석 플랫폼인 것 같고요. 브레이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채널에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데 특화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스페이스랑 브레이즈랑 앰플리튜드 같이 쓰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그만큼 우리 고객을 집요하게 이해하고 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액션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고주현 지사장님, 개인화된 경험을 고객에게 주는 게 왜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오늘 이 세션이 마지막 세션인 만큼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들, 특히 브랜드들이 어떻게 교감을 하고 어떻게 리서치를 활용하시는지라는 얘기들과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 오프닝 키노트부터 이제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고객,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경험, 여러 가지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와 AI라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더 이제
올라왔다, 준비가 됐고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오늘날의 고객, 방금 전 세션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날의 고객은 저희의 예전의 고객 또는 어제의 고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에 맞추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젠지라는 이 Z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참여를 굉장히 원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는 양방향의 소통을 원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본인들의 개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도 고객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가치와 그다음에 경험을 소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경험을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치를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경험과 가치라는 것들은 일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냉장고 또는 신발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무엇을 원하는지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개인화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흐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흐름에 잘 탑승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오전에 무신사나 이제 소카의 사례들은 더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특히 뭐 소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20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30대로 넘어가면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사용하시는지라는 부분들의 이제 궁금증이라는 것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글로벌 사례들로 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헤드스페이스라고 명상 웰빙에 관련된 앱입니다. 굉장히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브랜드들을 소개한다라고 했었을 때 정신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명상이나 웰빙을 추구하느냐라는 부분들도 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도 익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인화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제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AI 기능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사용하거나 또는 지금 명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에 리마인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 7시, 9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용자의 맞춤 형태에 따라서 이제 리마인더를 드리고, 어떤 10회, 20회 또는 기념일 같은 때에 리워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보상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게미피케이션을 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HBO Max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의 미디어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성장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들로 지속적인 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전사적으로 고민을 해서 가져갔던 결과는 더 이상 미디어에서도 컨텐츠가 킹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가져가자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고객들의 서베이, 그다음에 VOC,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 행동 데이터를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미디어를 보면 요즘에 아직도 시청 중이신가요? 뭐 아니면 이어보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해지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뭘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 이제 서베이와 여러 가지 인앱 메시지 서베이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장르, 그다음에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라는 부분들을, 특히 스타트rek이나 해리포터 같은 이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주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이제 브레이즈 같은 액션을 하는 솔루션은
고객이 그 다음에 원하는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초개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줬던 보상, 그분들이 기꺼이 주셨던 제로파티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그분이 조금 더 우리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와 공감하고 교류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뭐 인앱 퀴즈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고객에게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품질을 넘어서서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그런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게 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브랜드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네. 이 정도 느낌을 주려면 사실 우리가 고객을 정말 잘 이해하고 액션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그 정도로 잘 쪼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앰플리튜드의 최동훈 총괄님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세상이 좀 오프라인 위주로 돌아가던 시절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어리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오프라인 위주로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했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착장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차를 사러 가려면은 괜히 옷을 비싸게 입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차를 잘 팔려고 할 것 같고 그래 왔었죠.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쉬워졌고 한편으로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쉬워진 부분은 다들 족적을 남깁니다. 내가 뭘 클릭했었는지, 뭘 검색했었는지, 심지어 무슨 광고를 타고 왔는지 다 족적을 남기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입이 너무 많습니다. 50만 명이 한 달에 들어오는데 이 50만 명한테 모두 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AI가 온다고 한들 그거는 AI가 보내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개인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그먼테이션으로 되게 잘게 고객들을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고객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여행 플랫폼이신데 패키지가 500만 개가 있으시다고 해요. 뭐 기간도 있겠고 제품 뭐 나라도 있겠고. 그럼 이 500만 개의 고객들한테 자 여러분 여름이 왔어요.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당연히 광고라고 느끼고 아무도 클릭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 사람들을 최대한 쪼개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보내야지 이 메시지가 메리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는 세그멘테이션을 내부적으로 코호트라고 부르는데 200개의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클릭했었는지 언제 클릭했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여기를 베이스로 이걸 이제 브레이즈에 넘겨드리면 브레이즈에서 멋지고 예쁘게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메시징을 나갈 때 비용이 있을 거니까 비용도 아꼈고 전환율도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국을 검색했던 사람한테는 당연히 동남아 베이스로 추천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고, 남미로 가고 싶었던 사람은 꼭 남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남미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곳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곳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패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내가 들어갈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 있어요. 배너도 바뀌어 있고 광고도 바뀌어 있고 추천하는 제품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게, 저만 보더라도 제 쿠팡 아이디를 제 와이프가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가 이걸 좋아한다고 판단하면은 저에게 들어오는 추천들은 말도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당연히 성별도 보고 나이도 보고 많은 것들을 봅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제품을 좋아했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1000개가 넘는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추적 관찰하시면서 이분들한테 개인화된 메시지, 심지어 개인화된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고객의 프로필을 넘어서서 고객이 남긴 족적인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쪼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 행동 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저희 고객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데이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파티 데이터부터 서드파티 데이터까지 데이터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행동 데이터, 이제 브레이즈랑 앰플리튜드가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유형이죠. 그리고 저희 데이터 스페이스가
모두가 특화되어 있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는 인식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스페이스 고객들이 브레이즈랑 앰플리튜드 같이 많이 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행동과 인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과 인식이 어떤 관계인지 두 분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앰플리튜드의 최동 총괄님께 고객의 인식과 행동은 어떤 관계고 어떤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이런 파이어사이드 챗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받아본 사전 질문지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러죠? 저를 좀 고민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식 데이터, 뭐 행동 데이터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 연계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 걸까라는 거를 어떻게 쉽게 표현하지라는 고민을 해봤었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행동 데이터는 결과입니다. 누군가 액션을 취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거다, 무엇을 하지 않을 거다, 혹은 그 앞에 있던 행동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들을 힌트로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이지만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프로모션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전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앰플리튜드는 이들이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구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라는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왜 안 됐지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바로 인식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 데이터랑 인식 데이터는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고객분들이 오픈 서베이의 데이터 스페이스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앰플리튜드도 가이드 앤 서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즉시성 있는 서베이를 할 수 있게 기능이 출시되었어요. 이제 6개월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인식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 데이터가 왜 행동 데이터랑 같이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되게 즉시성 있고 행동 기반으로 이럴 때 이걸 보여줘야지라는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심층적으로 인터뷰까지는 아니겠지만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픈 서베이처럼 설문 로직을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 같은 설문 로직을 설정할 수 있는 툴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차피 또 PM이시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도 연동이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더 연동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모든 분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저희 컴포넌트 개발자분도 보이시는데요. 저희 같이 힘내서 빨리 그날이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주현 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객의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게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브레이즈 같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도 데이터라는 부분과 AI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브레이즈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른 별도의 기능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마케터분들께서 필요한 고객 경험을, 캠페인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오픈 서베이의 고객분들께서 브레이즈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제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로 이제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경험, 가치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온오프라인에서 확장하는 메시지로 액션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작업들이 단순하게 구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에 그 나이키를 위협하는 굉장히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로컬 또는 어떤 원하는 어떤 뭐 러닝 액티비티, 저도 사실은 귀한 자리 놔두고서 주말에 트레일 러닝을 하다가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실내를 무릅쓰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제는 그 브랜드를 입는다라는 것들보다는 같이 교감하고 그 브랜드를 같이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가치, 경험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더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려면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걸로 보상을 받게 만드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라는 것들을 사실은 기꺼이 고객분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 그 서베이 디자인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일 선호하는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는구나라는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식은 고객의 행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서 또 동시에 그 자체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수단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앞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자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앞에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처럼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조직에 고객 경험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긴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단에서의 꿀팁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게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노래방처럼 잡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자꾸 죄송합니다. 너무 졸리실까봐.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시보드는 데이터 사일로를 부셔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대시보드를 뿌리면 모두가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고객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럴 때 사실은 저는 인식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를 바라보고 여기서 내가 뭘 봐야 될지를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시보드도 모두를 위한 대시보드가 필요는 하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팀별로, 심지어 개인별로 내가 무엇을 궁금해야 하지, 내가 무슨 답을 얻어야 하지라는 컨셉으로 자기만의 대시보드를, 자기만의 인식을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작고 명확하게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더러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더러운 정보가 나오겠지만, 정말로 이게 정말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분석을 시작하고 그걸로 액션을 취해보고 분석 결과를 받고 그걸 통해서 또 인식 데이터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빠른 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루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실패를 해야 빠른 성공을 할 수 있고, 빠른 성공을 해야 계속 반복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고, 그게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들이 모인다면은 모두가 데이터 드리븐 된 회사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꿀팁 감사합니다. 고지현 지사장님도 나눠주실 꿀팁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소화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결과적으로 고객,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부분, 이 데이터라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제일 본질적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고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기대 수준이 너무 많은 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가치와 경험이라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객과 데이터는 영원하게 우리 옆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뷰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서베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피부 고민이 뭐세요? 뭐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이런 질문을 했었다면 지금은 물어보시는 형태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MBTI는 뭐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들어온 인사이트를 제품 디자인에도 반영을 하시고 용기에도 반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광고 캠페인 메시지에도 분명히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뭐 사회 아니면 환경에 올바르게 아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분명히 공감하는 브랜드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활용하게 되는 어떤 찐 팬덤을 이제 양상할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셋이 가치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행동, 그 다음에 데모그래픽 정보 이상의
사실은 더 많은 데이터가 지금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수집하고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전사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일로로 존재할 때보다는 함께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세 회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각자가 새로운 뷰에서 제품적인 뷰, 서비스 뷰, 이제 UX 뷰라는 것들처럼 다양한 뷰를 가지고서 이 모든 모아놓은 고객 중심으로 모아놓은 이 데이터들을 바라봤을 때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 프로세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다르게 색다른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객에 대해서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충분히 고객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데이터 온 파이어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AI였습니다. AI가 그만큼 중요한 화두인 시대인데요. 고객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AI가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AI 기술이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 같은지, 그럼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나가야 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주현지 사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마 어디를 가도 이제는 AI가 화두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챗 GPT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 정말 점여든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저희의 수단과 어떤 도구 툴이라는 부분에서 AI가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우리 고객 또는 우리 기업, 우리 브랜드에 어떻게 적합하면 우리 고객들이 정말 즐겁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한 가지의 약간은 재미있는 이제 주제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결과값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일 첫 번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자동화, 그리고 나의 단순 업무들을 조금은 바로 결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된 시간을 조금 더 본질적인 Y를 이제 탐구하고 고객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최동훈 총괄님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앰플리튜드보다 오픈 서베이에서 인식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빡 들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일주일 전에 앰플리튜드 AI 에이전트라는 툴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 해주면 앞으로 나는 뭐 하라는 소리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에이전트 툴들이 나오면서 저조차도 나 같은 세일즈들도 좀 있으면 많은 부분 대체되겠구나라는 걱정을 잠깐 해봤었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모바일이 처음 나왔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할 게 없어라고 말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 기회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 이거 기회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큰 기업들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AI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앰플리튜드 AI 에이전트를 런칭할 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나 앰플리튜드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볼 때는 전체 데이터의 한 5%에서 10%밖에 못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24시간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머지 90%까지 볼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건 좀 중요하지 않아라고 밀어놨던 데이터들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지?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빨리 올라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집에 가자마자 빨리 AI 툴들 설치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AI는 저희에게 더욱더 확장된 시야를 제공해 줄 거고 못 보던 기회들을 보게 해줄 거고 또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면에서는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모시고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앰플리튜드 그리고 브레이즈 두 분 만나 뵙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받으신 웰컴 패키지 안에 앰플리튜드와 브레이즈의 브로셔도 들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희 데이터 스페이스에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